예, 뉴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예, 1970년 11월 13일이었죠.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해 2,000명이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지금 상황입니다. 장시간 노동, 위험한 노동 환경 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국회 1호 법안, 21대 1호 법안을 낸 정의당으로서 1호 법안이죠. 정의당 대표 모시고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각 정당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이게 1호 법안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. 이게 1호로 딱 이제 당에서 정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? 노동자들이 이제 계속 좀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이었고 매일매일. 예. 그리고 이 법안을 사실은 21대 국회에 처음 낸 게 아니고 20대 국회에 저희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께서 내신 안입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이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2016년에 거제도의 삼성조선소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6분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. 언뜻 기억이 나네요. 예. 그 현장에 제가 같이 갔었는데. 갔었어요? 네. 예. 그 노동자들이 다 그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었거든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이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청을 어떻게 처벌하는 이렇게 방안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. 그 의무를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. 그래서 이게 하청 노동자들이 죽으면은 그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좀 메꾸고 이런 형태를 보면서 노회찬 의원께서 그거를 이런 중대재해가 있을 때는 이거는 하청회사가 아니라 좀 원청이 오히려 더 책임을 지고 특히 어떤 돈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 이 문제가 개선이 되었구나 해서 노회찬 의원이 내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노회찬 의원 정신을 좀 살린다는 측면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1호 법안으로 낸 것입니다.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노동계라든가 이쪽에서 그 살인기업 처벌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. 같은 그렇죠. 거라고 보면 되나요? 영국에 이제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세죠. 살인이라는 어감이 좀 세죠. 예.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더 경각심을 가질 거다. 아마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겠죠. 영국도.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일반 재해가 아니라 좀 중대 재해, 그러니까 중대 사망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부상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또 대표이사가 그런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처벌하자.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.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이 모태가 된 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좀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할 거예요. 이게 노동자들이 지금 한 해 2,000명이 숨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거고 수십 년 동안.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됐느냐. 이게 국회에 계시고 이제 정당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은 기업들의 힘이 그렇게 센가요? 이게 이제 사실 기업들이 부담이 되는 법은 맞잖아요. 그렇습니다. 어떤 방식으로든지. 네네. 기업들의 로비 때문인가? 이게 뭐 때문인가 도대체? 법리적으로 이게 어려운 것인가? 뭐 때문에 안 됐던 거라고 보세요? 당연히 기업들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국회의원들, 정치인들이 되면서 제가 볼 땐 솔직히 말하면 노동 현장이라든가 좀 굉장히 그 열악한 삶의 현장들에 대해서 좀 잊고 사는 게 아닌가.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하고 좀 가까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기득권층이라든가 이런 데의 입장에 좀 많이 동화된다고 할까?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
이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하더라도 네. 이제 뭐 박주민 의원이 이게 좀 굉장히 뒤늦게 그 입장을 발의하긴 했습니다만 네. 저는 그 안에서 노동계를 좀 그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할 줄 알았거든요. 그렇죠. 꽤 있잖아요. 노동계 대표에서 오신 국회의원들이. 예. 근데 오히려 더 기업 측에 이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아, 그럼 왜 그런 거예요?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글쎄요. 뭐 그래서 이게 역시 좀 정치를 하게 되면 좀 보수적이 되나? 그래서 우리 진보 정당이 필요한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하고. 예.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. 이 법은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의 일부 이익이나 네. 기업의 일부 이익이 이제 뭐 좀 충돌해서 그걸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.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생명에 관한 문제고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뭐 그 비용에 관한 문제 이런 걸로 이렇게 등치돼 왔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좀 더 내는.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가 만약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은 네. 그 책임을 그 안전 책임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기업도 처벌받고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딱 넣어주면 네.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. 근데 의외로 또 이렇게 민주당조차도 그런 그 노동 출신 정치인들도 되는 걸 보면 제가 모르는 뭔가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CEO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은 아니, 현장에서 벌어졌는데 CEO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냐? 뭐 이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? 그 현장에 대한 안전 책임도 사실은 기업의 총책임자, 그 대표이사가 네. 그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꼭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이 돌아가신 거를 저희가 이제 보고를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매일 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하게 됐다.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 건설 현장 같으면은 무슨 펜스 같은 걸 설치를 하나 안 해가지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. 아주 작은 어떤 안전 그렇죠. 수칙 위반 뭐 이런 것들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그 펜스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. 예. 그게 뭐 하나에 뭐 10만 원 뭐 정도 될까?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설치해 놓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큰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야말로 진짜 꼭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불량품 같은 품질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이러면은 CEO가 가끔씩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사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막 이렇게 불나갖고 막 몇 명이 떼죽음을 당해야지 사과를 하지. 산재 사망 이런 걸로 CEO가 뭐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. 네. 어쨌든 이번에 발의하신 법에는 그런 그 CEO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또 핵심은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?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들어가 있죠. 이런 거가 그냥 이렇게 그 뭐 사망에 따른 비용을 그냥 그 뭐 똑같이 물게 하거나 네. 뭐 이런 부분이라거나 또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그 이제 가습기라든가 어떤 그 세월호 문제라든가 네. 이런 그런 참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예.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지금 그 이것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좀 봐야 되겠으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똑같은 비용으로 무는 게 아니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기업이 더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. 네.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좋은 법인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그 아쉽게도 정의당 의석수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네.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일단 국민의힘은 되게 전향적으로 나왔어요. 그죠? 그 네. 부분은 예상하셨습니까?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그게 꽤 놀라운 일 아니에요, 이거는?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고마우면서도 예. 고맙다. 어쨌든 좋으면서도 예.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. 어떤 게 우려가 돼요? 이게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은 예.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개인 플레이인가? 아하.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제가 이제 그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각 당을 예방할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네.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동개혁 관련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면서 근데 저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해고 자유화만을 뜻하는 거라면 좀 동의하기 어렵다 했더니 그거 아니다. 그러면서 1930년대 그 스웨덴에서 도입했던 뭐 산별노조 이런 거
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럽식 노동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. 유럽을 좋아하시니까 김정인 위원장 독일에서 많이 하셨으니까. 근데 이게 제가 좀 들으면서는 이게 그냥 이분의 그냥 개인 생각인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다만 이번에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저희 그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,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서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라면 뭔가 여기도 그 좀 내부적인 그 동의가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, 근데 좀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민주당 얘기도 해보면은 일단 박주민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그 발의를 했어요. 이름도 같죠, 중대재해기업처벌법. 네, 뭐 그죠? 세부적인 강론은 이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약칭으로는 같습니다. 뭐가 다른 겁니까? 정확하게는? 뭐 처벌 수위 같은 게 약간 다른 건 있지만 그거는 뭐 이제 논의하면 되는 것 같고요. 가장 큰 차이가 이게 적용 유예. 네, 그러니까는 이 법은 만든다.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. 이게 이제 박주민 의원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. 뭐 어떤 현실적인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조정이 가능합니까, 이 부분은? 근데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다르게 조정해야 된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요.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왜 이 문제가 좀 중요하냐면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사망 노동자의 79.1%가 거의 80%네요. 네,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. 작은 사업장에서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법을 4년간 유예한다고 하면 이 80%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4년 동안 유예되는 거죠.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유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4년간 유예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년 6개월까지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당장에는 이 법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유예된다는 거는. 그러면 3년 6개월이나 이때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막판에 부랴부랴 하는데 또 그때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겠습니까? 또다시 유예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. 뭐 증세할 때마다 해마다 유예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. 그렇습니다. 주 52시간제도 그 사실은 뭐 이렇게 그 300인 이하가 1년 6개월 유예되고 내년 6월부터는 이제 50인 미만도 이제 적용돼야 되는데 또 준비 안 됐다 하면 또 유예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유예를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어쨌든 적용한다. 근데 처벌을 조금 뭐 낮추거나 아니면 뭐 손해배상액의 강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일단은 반드시 시행한다.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갔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점점 높여가는 시간에 따라서. 예를 들면 저는 주 52시간제도 이 정도까지 계속 유예될 거라면 예외 없이 첫 해에는 60시간에서 58시간으로 한다. 예외 없다. 그러면 약간 주는 거니까 다들 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는 56시간으로 또 2시간 줄인다. 그 다음에 54시간, 4년 차이는 52시간으로 한다 하면 내년에 모든 사업장이 52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예보다는 시행을 한다. 처벌을 시행하는데 단계적으로 높여간다. 그래서 완성한다고 하는 방식이면은 또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. 여하튼 유예 조항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입니다. 지금 민주당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그 박주민 의원 안도 나왔고,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자. 그래갖고 과태료나 이런 쪽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낙연 대표는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? 잘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게 당론 채택이거든요. 이걸 무슨 뭐 당론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유투표를 맡긴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저도 그 내부에서 뭐 제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이제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 출신 그 의원들이 오히려 더 기업 측의 입장을 하니까 노동을 더 이렇게 좀 뭔가 더 입장을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존 산안법 개정안 수준으로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어떤 액수
액수 같은 게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대표이사까지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. 되게 어렵고 네. 그냥 현장 관리자에 대해서 그냥 처벌하는 그런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좀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. 김정철 대표께서 이낙연 대표하고 김정인 위원장하고 셋이 만나자 제안을 했잖아요. 네네. 답은 아직 안 왔죠. 왔어요? 아직 안 왔습니다. 근데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이낙연 대표 측,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흘러나온 얘기가 지금 못 만난다. 정리돼야 만날 수 있다. 이렇게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? 예, 그 보도를 봤고, 예. 근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저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네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큰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고, 근데 좀 세부적인 강론을 이제 얘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제가 그런 걸 저희 정의당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나서 사실 나는 오늘 뭐 김종철 대표 정의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. 국민들이 이 법이 네.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입장이 정리되면은 아마 그 어떤 회동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. 빨리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청취자 서주연님께서 이천화재 기억하시죠? 네. 예, 이천화재 돌아가신 분 아내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. 이 법안,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, 이 법안만이라도 통과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안 죽길 바란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국회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. 관련된 얘기긴 한데 어제 택배 과로노동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. 근데 노동계 쪽에서는 이게 뭐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 대책들은? 그게 저는 그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늦게나마 이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네. 이 내용들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네.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권고 수준이에요.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이걸 권고한다. 뭐 이런 방안을 좀 이제 뭐 유도해 보겠다. 예, 권고, 유도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그렇습니다. 있죠. 근데 예. 이거 중대재해기업처벌법하고 비슷해요. 이게 뭐 강제를 딱 해야 그런 것이 이제 먹히는 것이지. 네. 근데 다만 그 방향으로 이제 좀 계속 강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나아가야겠죠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산재 뭐 적용 예외 네.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당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거 택배 관련해서 그 현장에 갔다는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딱 가자마자 그냥 막 정신 없는데 4장의 계약서가 착착착착 놓고 사인해라. 근데 그 중에 한 장이 이제 바로 나는 산재 그 보험 적용을 안 하겠다.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거기서 한 장이라도 안 쓰면 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. 일 못하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노동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. 네.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대책들이 후속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고 정의당도 목소리를 내셔야겠네요. 그렇죠? 계속 낼 겁니다. 정의당 대표를 모셨으니까 선거 얘기 하나라도 좀 여쭤봐야겠네요. 네. 서울시장 선거, 부산시장 선거 독자적으로 공천하는 거죠,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뭐 연대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? 저희가 다른 진보 정당들, 네. 뭐 이런 정당들하고는 어떤 선거 연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, 네. 부산에서는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기후 행동 공동 정부를 다른 진보 진영,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에 제안을 했습니다. 네. 이런 부분은 열려 있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는 선거 연대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.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심상정 대표 나오는 거냐? 전 대표죠. 아니, 죄송합니다. 대표님을 앞두고 심상정 대표라고. 아니요. 저희의 영원한 대표. 영원한 대표시니까. 중에 한 분이시니까. 그런데 뭐 본인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은 없고. 아니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죠.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. 예. 그렇죠. 예. 네, 그런데 뭐 그런 의사는 특별히 저희가 확인하지 그래요? 못했습니다. 다른 후보군들은 많이 좀 의견을 내시나요? 자기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. 누가 있습니까? 뭐 저희는 이제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는 권수정 네. 전 아시아나 항공 위원장 노조위원장 그리고 현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그 전 이동영 관악 구의원 그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. 네. 제가 볼 땐 이런 분들 다 훌륭합니다. 뭐 이 외에도 저희 당에 더 많은 분들이 있으나 좀 새로운 어떤 참신한 얼굴로 그 서울 시민들 또 부산 시민들께 좀 다가가려고 생각 중입니다. 알겠습니다. 시간이 다 돼서 앞에 이제 노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거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죠. 전태일 열사는 김종철 대표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그 참 많이 울었죠. 그래요. 예, 그러니까 대학 때?
대학 전에 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, 왜냐면 워낙 유명했던 분이니까. 근데 그 어떤 인간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분신 이런 거를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의 그 첫 계기 이런 분이었죠. 네네. 전태일 열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, 그죠?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. 지금 시각은 8시 20분입니다. 공정하고